이번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충북 정치권의 이슈에 관해 토론해보는 주간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충북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충북 지역을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상당 재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100%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이른바 국민참여 경선을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각 당의 청주 상당 재선거 후보 선출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후보가 이제 7대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한석 부위원장님이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충청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했다가 또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충청권 메가시티 그 전략에 있어서 그 충청권에 있는 어떤 거점 도시들을 갖다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광역철도를 갖다가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또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청주 국제공항의 어떤 활성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중점적으로 또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중부권 최대 거점 공항을 그 육성을 하시겠다고 했고, 특히나 그 지금 세종시 그 행정수도의 관문 역할로 최대한 그 저기 육성을 해서 그 정말 충청권의 그 중부 최대 거점 공항을 또 육성하시겠다고 또 했고, 특히나 또 오송이나 오창에 있는 산업단지의 어떤 그 물류 거점 그런 공항으로서 또 육성을 또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중부권 그 동서 횡단 철도가 좀 이렇게 예타 면제로 돼가지고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더 푸시를 하시겠다고 또 얘기하셨고요. 특히나 지금 그 전국이 그 경부축으로 지금 개발이 돼 있는데 그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서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철도를 또 관철을 시키시겠다고 하셨고요. 특히나 이번에 청원구에 또 유치한 그 방소광 그 가속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변에 R&D 센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더 상생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특히나 또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는 그 기존에 있는 오송 바이오 그 산업단지를 더 육성을 시켜서 정말 글로벌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지로 육성을 시키시겠다고 하셨고, 특히나 또 제일 중점적으로 강조하셨던 거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인 2차 전지 산업 그런 것다가 그 밸리를 조성을 해서 그 증평까지 연결할 수, 괴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2차 전지 단지를 갖다 만들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충북 문화, 그 관광, 체육, 휴양 벨트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그 항상 지지부진했던 그 대청호의 그 어떤 규제 문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말 그 유연하게 조금 원활하게 좀 해석을 해서 또 나름대로 그 충북 도민들이 좀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또 만들겠다고 하셨고, 특히나 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청주권에 있는 컴플렉스 그 체육단지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설인데 그걸 갖다가 어디 지역으로 옮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옮기는 데 있어서 많은 또 그 투자를 갖다가 하시겠다고 또 공약을 또 하시고 가셨습니다. 네. 그 7대 공약인데 뭐 한 번에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패널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자 보셨을 때 이 7개 공약 중에 좀 의미 있다고 느껴지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이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공약이 무엇이 있으신지 또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광희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 이번에 7대 공약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뭐지? 왜 그러냐면 다 이미 나와 있었고 충청북도에서 제시한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저는 충청북도에서 이거 낼 때부터 이건 완전히 토목건설 사업 SOC 중심인데 그러면 뭐 하겠다는, 청주를 도대체 무슨 건설 현장과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런 태도가 대단히 불쾌합니다. 대통령 후보라면 충청북도다? 충청북도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충청북도 도지사가 얘기한 거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공약입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죠. 이래놓고 7대 공약으로 발표를 하는 이 뻔뻔함은 또 뭡니까? 네. 딱 하나 있어요. 대청호 규제 푼다는 거. 규제 풀면 안 되죠. 지금까지 대청호 물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 거기 규제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공약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죄송하지만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박한석 그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토론하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젊은 그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하고 별로 생각이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준비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의 안이
전 녹아들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거 지금 주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대통령 되시면 충청북도를 다 건설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낸 것만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공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네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릴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네. 몰아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이시종 지사가 지금 하다가 못한 사업을 했다가 또 제안을 하신 건데 저희들 또 충북 도당 입장에서 이것들이 연속성 성장해서 또 이루어져야 또 충북의 그 100년의 먹거리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제안을 또 해서 채택이 된 거고요. 특히나 아까 이게 토목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여기서 그 뭐 바이오밸리나 그 반도체 단지 이런 것들은 그 민간 기업들이 닦는 거고요. 그걸 지방 정부에서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앙 정책은 뭐냐면요. 그런 정책들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규제를 또 완화시켜줘서 좀 속도감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지원하겠다는 거지. 이걸 돈을 투자를 해서 뭐 토목 위주로 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그 중앙 정부의 어떤 그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먹거리 갖다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중점 사업을 갖다가 충북에다가 유치해주겠다는 것도 정말로 대한민국 그 발전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충북인들이 그 앞으로 100년을 먹을 수 있는 그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특히나 그 청주공항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건 군공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게 결단력이 없으면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그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하고 가셨다는 거는 앞으로 청주공항이 정말로 그동안에 그 발전을 못했던 거를 갖다가 10년 이상 발전을 못했던 것들을 갖다가 그 단 시일 내에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생겼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그 기존에 이제 제시된 공약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특별히 없으신 건가요? 일단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 충청북도를 어떤 식으로 10년, 20년을 끌고 가는 토대를 만들겠냐부터 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봐요. 충청권은 너무 건설공사가 청주권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4개가 더 만들어져서 8개 산업단지와 13개가 더 준비 중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이 행복한 도시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철학적 기조 자체가 이렇게 대형 건설공사 중심이 아니라 현재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 공약을 했었던 과학벨트 만들겠다 이런 것이 지금 다시 얘기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이 교육도시고 과학벨트 중심으로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철학은 물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거 뺏어다가 경북으로 갖고 가셨죠. 네. 그래서 문제가 있었지 방향은 나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측면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서울시나 수도권 인근에서 밀린 그런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한 공장들이나 이런 그 오염시설들 이런 게 충청권으로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우리가 마치 수도권의 인근 쓰레기 하치장처럼 취급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훨씬 더 그 편안하고 어떤 생태적인 이런 곳의 공간을 만들겠다고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 결국은 미호천을 중심으로 해서 음성에서부터 쭉 금강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미호강 벨트가 지금 계속 공업지역과 이런 걸로 지금 수도권에서부터 밀려오는 것을 떠받쳐야 되는 곳으로 되면서 4급수, 5급수가 지금 흐르는 이런 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마련을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때 여기 미호천 어떻게 하신다고 해놓고 안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왜 없이 충청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충청권 전체로 봤을 때도 충청권은 당진이나 이쪽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중부권을 타고 흐르면서 청주까지 지금 문제를 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너지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어쨌든 그 에너지 우리가 쓰고 있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 미세먼지 다 당하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원칙적이고 통찰력 있게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충청북도는. 그래서 분권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많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저도 좀
네. 답변을 좀 해드릴까요? 네, 반론을 네, 지금은 해도 그 됩니다. 대선 공약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갑자기 지방 정부에 할 일까지 다 지적을 하시니까 네. 정말 좀 논점이 좀 흐려지는데 특히나 아까도 얘기하였다시피 어차피 젊은 층들의 인구가 또 몰려들고 그 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또 정부가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나름대로 그 배터리 벨트 그리고 또 그리고 바이오밸리 그런 거는 젊은 층들이 많이 연구원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요. 또 방사능 가속기도 붙어서 R&D 센터가 되게 되면 굴뚝 산업이 아닙니다. 어떤 연구 단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들이 그 고급 인력들이 또 청주에 또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생태적인 환경들, 또 깨끗한 환경, 또 그리고 또 여가 시설들, 그리고 또 정주 요건들이 교육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유치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지방 정부에서 또 그 나머지의 생태적인 부분들, 정주 요건 부분들을 갖다가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그 유치를 해야만이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충족 요건이 그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방사능 가속기 누가 유치했습니까? 예? 아까- 그리고 예. 충청광역철도 누가 추진을 했습니까? 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누가 추진? 그럼 이거 다 12년 동안 민주당의 그 민주당 그 지사님이 그래, 예. 못 해보신 걸 왜 지금에 와서야 또 이렇게 아니, 또 지금 강조를 해서 저희 유치했잖아요. 유치했고. 정부에 해서 또 하게끔 또 이렇게 하시는지 지금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12년 숟가락으로 기간이 안 하는 거예요. 긴 기간입니까? 네, 네. 예. 여기까지- 갑자기 또 네. 진영 논리로 또 얘기하시니까 네, 제가 아니 일단- 진영 논리가 말씀드리는 아니라 이것을 좀 뛰어넘는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고 네. 그동안 얘기하셨던 것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러지 왜 똑같은 얘기 이미 그 이시종 지사가 하시던 일을 네. 아, 그럼 이거는 뭐 저기 얘기를 해놓고 하니까. 해놓는다고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질문은 이제 이광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고 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좀 차이점이 있는 공약인지.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이와 거의 네.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셔서 그런지 일단 그 권력의 분산 문제에 균형 발전 문제에 굉장히 천착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의 그 어떻게 행정수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도시 수도를 이전할 것인가 이런 거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어떻게 보면 또 윤석열 후보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일을 누군가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이 훨씬 더 그 솜씨 있게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도 충청북도와 관련돼서는 충청북도의 제안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 말고 플러스가 된 거는 어쨌든 균형 발전과 어떤 그 자치적인 내용들을 좀 강화시키는 것 이런 것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이런 게 좀 눈에 보인다. 네.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대선 후보들의 그 어떤 그 정책은 특별한 어떤 정책들이 좀 없어 보인다. 네, 이런 아쉬움이 좀 소위 있습니다. 하다는 네. 얘기시고 박한석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선 후보 네, 공약에 이재명 후보가 물론 그 지방자치단체 그 부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 광역단체까지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추진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의 부분은 그 아무래도 그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면서 남들의 그 전문성 있는 분야 부분들은 그 권한을 또 위임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딱 만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잘 된가 안 되는가는 어떤 그 후보의 어떤 그동안의 또 인성적인 부분 여러 가지들을 다 판단을 해야만이 또 네.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얘기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시작하면은 이제 끝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고 또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청주 상당 재선거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100%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이제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공천관리심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구성 속에서 어떤 원칙들은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최고위원회의 어떤 그 내용과 여기에 별도의 독립기구인 내용은 일치할
그러니까 꼭 일치를 갖다가 하란 법은 없고요. 특히나 최고위원 회의를 갖다 존중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천심사위원회는 그 상대 당의 어떤 그 공천 전략에 맞춰서 또 전략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꼭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시간적인 여유나 여러 가지 방식을 봤을 때는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기존의 어떤 방식들은 그 여론조사 기구를 갖다가 한 뭐 두세 개 이상 선정을 해서 그 국민 여론조사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그 저희 그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소 그런 그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그러니까 뭐 네, 구체적인 완전히 어떤 그, 확정되지는 예. 않으셨다는 예, 얘기겠네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거에 무공천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맞죠, 이광현 의원님? 네. 예,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제 그 민주당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생긴 그런 곳에 무공천을 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지킨 거고요. 약속을 지킨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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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지킨 거예요? 네. 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거고. 네네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 군데에 대해서는 그 어쨌든 심지어는 가장 이제 선거의 1번지라고 하면 종로 아닙니까? 종로까지 포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우리가 정당 당원의 강령의 당원이죠. 당원에 돼 있는 대로 귀책 사유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네. 그 사실 그 앞서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무공천 방침이었다가 또 약간 변화가 있어서 이제 공천을 하지 않겠냐 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를 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 그런 적은 없고요. 예. 그냥 한 번 발표하고 끝내는 건데. 근데 오늘 그 송영길 대표가 아니라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또 저희 귀책 사유로 있던 지역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반문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대응에 있어서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네. 좀 지켜보시죠. 뭐.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그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설날 앞두고 설날 지나면 바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시 번복을 할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 민주당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건데 그 무공천을 어쨌든 민주당은 선택을 할 때 정말 그 원칙을 위해서는 손발 자르고라도 국민들에게 그 저희 민주당이 약속한 거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지금 준비되신 분이 많았잖아요. 그분들 역시 페이스북에 모두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어쨌든 전략적으로 무공천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정우택 그 전 의원의 무혈 입성이 아니냐 이런 네. 우려의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무공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싫어하고 좋고의 네. 부분이 아니라 저번에 그 지난 그 서울시 그리고 또 부산의 어떤 그 재선거 과정에서 그 공천을 갖다가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공천을 하는 바람에 국민의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뒤늦게라도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항상 그 원칙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공당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뭐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또 투표율의 또 저감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긴장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그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그 읽어내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의 말 표현이에요. 환영한다. 그렇게 된 게 당연히 이미 한번 당해봐서 네.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되고 또 초심을 지켜야 된다.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원칙과 초심이 후보되는 거예요. 네.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귀책 사유가 있는 곳에 안 내겠다는 원칙과 초심이라도 있어서 그대로 돌아갔는데 자기들의 원칙과 초심은 귀책 사유가 있어도 자기들끼리 지금 종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서초도 그렇고 서로 해야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더 원칙과 초심인지 도대체 무슨 원칙과 네. 초심을 얘기하는 건지 하긴 뭐 저기 우리 박한석 의원께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데 네. 당 중심으로 보면 원칙을 세우셔야죠. 근데 원칙이 어쨌든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후보 내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쪽은.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후보자들 간의 어떤 그 경쟁 하고 있는 도시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 공심위에서 아직 결단을 했다가 아직 뭐 한 상황도 아니고 원칙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일단 무공천을 하기로 하신 거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진보 세력의 공동 후보를 선출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공동 후보를 선출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을지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물론 각자 속하신 당은 아니지만 네 제3자 입장에서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저희 민주당은 무공천이라서 네. 일단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일단 그곳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 결심들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지지하고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정우택 전 의원이 무혈 입성을 하는 모습을 그냥 바라봐야만 되느냐에 대한 그 민주당 당원들의 어떤 분노나 이런 그 반발심이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했던 원칙을 좀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고 나머지 당과 또 시민사회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는 네. 수밖에 수가 없다. 네, 박한석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김종대 의원이 이제 처음엔 출마를 했다가 이제 다시 불출마를 네. 이제 선회를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그 개인 사정에 있어서 그 방송인이기 때문에 또 탈당을 또 하셨다가 또 슬그머니 또 일산 쪽에 이제 또 당원 등록을 또 하셨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공론화되면서 아무래도 부담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철회를 또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충북에 있는 그 정의당 분들이 이제 후보를 출마를 하겠다.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와 또 연대해서 또 시민사회단체 후보를 갖다가 내겠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중앙 정치에서는 조금 이렇게 먹힐 수가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떤 그분들의 그 어떤 그 역량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분들의 그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조금은 좀 고민해야 될 네. 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잠깐만요. 듭니다. 후보를 내겠다고 했다고요? 네, 되겠다고 분명히 예. 누가요? 그 정의당 그 도당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예. 공동 후보 선출을 해보는 방향을 그렇게 그렇죠. 정하셨다. 방향을 정했지 정해서, 네. 자기들이 내겠다는 게 아니고요.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게 되면 자기들이 한번 고려를 해봤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오늘 방송하는 오늘까지는 네,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후보는 오로지 윤곽근 대 정우택 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건 좀 확실하게 네, 하고 네, 넘어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후보를 안 내다 보니까 이게 참 네. 깝깝합니다. 하실 말씀이 뭐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또 대선과 재선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치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설 연휴도 다가오고 있고 그 대선의 전국이 이제 재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어떤 방향으로 미칠지 또 실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지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예상하시는 것들을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되게 할 말이 많지 먼저 좀 많으신 하시죠. 박한석 네. 부위원장님. 저기 굉장히 지금 네. 좋아가지고 얼굴 네. 표정을 지금 아니, 워낙 숨기지를 못하시잖아요. 뭐 그런 건 지금. 아니고요. 네, 대선 전국과 재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영향력을. 네,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이재명 후보가 한 47%, 8%, 50%까지 갔다가 또 이제 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또 나름대로 45% 이상이 올라가면서 그 이재명 후보의 35%의 그 어떤 그 간극을 그 양을 갖다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명절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의 명절의 어떤 그 공간이란 부분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모이지가 또 않는 변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론들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또 하나의 또 의문점이고요. 또 그 이후에 또 동계올림픽이라는 또 기간이 또 있습니다. 네. 한 보름이나 되는 기간이 있는데 한 번이 또 크로스 때는 또 그 여론들이 다시 또 이렇게 등락을 이룰 것인가라는 거는 조금 더 지켜야 될 부분이라는 점이 또 요번에 그 명절이라는 부분에 네. 또 그런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이제 상당구가 그렇습니다. 대선에 미칠 영향을 말씀하신 대선이 거잖아요. 상당구의 대선거에 미치는 그 영향이죠. 줄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들은 손해죠. 네. 그래서 당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중에 그
굳이 표로만 계산을 하면 후보를 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계산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을 택한 거고 네. 차라리 원칙을 위해서라면 파란 책 내주고 해보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네. 상당부와 관련돼서는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상당부가 정치 1번지 아닙니까? 충북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줄투표에 우리 후보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찍고 나머지 찍을 사람이 없을 때 오는 그 공허감이 투표율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확 떨어집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표정을 관리를 못하고 계신 네. 것 아, 같은데 절대 아닌데요. 그래서 네. 지금 2배 더 떼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후보들이 충북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고 청주 상당 재선거도 곧 어떤 후보가 출마할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대선과 재선거 전국이 설 연휴 이후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